대표님 들어오세요.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부르셨나요? 요즘 상담 문의를 정리하다 보니까 유독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맘카페 홍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한번 말씀 좀 들어보려고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네, 우선 마이크를 제가 좀 받아볼까요? 네, 요즘에 맘카페 문의 굉장히 많이 하시죠. 맘카페 문의가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게 항상 여쭤보시는 분들이 그 질문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맘카페 광고 관련해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맘카페 홍보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맘카페 광고가 사실 저희는 광고를 진행해드리는 입장이니까 뭐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지만 실제로도 봤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진행한다고 해서 극적인 입소문이라던가 극적인 매출 증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과장되는 것 같고, 특히나 효과가 잘 나오는 업종들은 지역 기반으로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용하신 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 맘카페를 들어가시게 되면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하면은 뭐 진짜로 매출 오르냐, 유입 많이 들어오냐, 문의 많이 들어오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그 지역 내 분들한테 광고주님 업체에 대한 장점 그리고 차별점 이런 거를 충분히 전달을 드리고, 그 이후에 문의가 특히나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은 업체만의 장점이 있는 곳들이 특히나 효과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맘카페 홍보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맘카페 글을 올렸는데 문의가 없거나 아니면 조회수도 굉장히 저조하고,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가장 저희가 많이 봤던 피해 사례가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는 맘카페에 이제 올려서 수량만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효과가 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 내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주님들이 보통 대표 카페 한두 개 정도만 알고 계시지만 뭐 동네 단위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세분화돼서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글도 올리고 그리고 소통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카페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카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카페들 중에 회원수는 많은데 올라오는 글들 보면 추천해달라는 글이나 아니면 홍보성 글 이런 글밖에 없는 카페들은 사실상 죽은 카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지역 내 회원들이 일상 글을 올리고 그 안에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페를 선정하실 때 그 업종에 맞는 고객층이 활동을 하는 카페에 올려야 되는데요. 네이버 카페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맘카페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맘카페는 이제 지역 분류로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커뮤니티 카페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뭐 취미 관련된 카페, 뭐 게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카페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공략을 하시면은 그 서비스나 그 제품에 딱 맞는 타겟이 활동하는 카페들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저희한테 문의 주셨던 분이 학원인데 맘카페를 했는데 뭐 문의가 전혀 없더라, 근데 주변에서는 또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문의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거를 보니까 지역 내 카페이긴 하지만 이제 학부모들보다는 좀 더 연령대가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카페에 글이 올라간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좀 젊은 타겟층, 그러니까 학부모 중에 젊은 분들이 활동하시는,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쯤 되는 연령대 타겟을 위주로 진행을 했더니 유입량과 그리고 문의량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잘 보시고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겟에만 맞게 카페를 잘 선정한다면 광고 효과가 무조건 좋은 건가요? 자, 이제 카페를 잘 골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고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하죠. 좋은 카페 고르고 원고까지 잘 들어가면은 사실상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요. 원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카페를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사실 다른 업체에서 올리는 글들 보면은 딱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글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목부터 노골적으로 뭐 마그네슘 추천해주세요 라던가 아이 학원 추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서 댓글에 무슨 학원 좋아요 이렇게 댓글 하나만 올리고 끝나는 경우, 그런 게시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맘카페의 방식인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요즘에는 맘카페 회원분들도 홍보를 진행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광고적인 요소가 티가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은 그렇게 문의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고의 퀄리티인데 이걸 어떻게 좋게 작성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그 업체만의 장점 작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금 우회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픈 유치원이었는데 밖에서 통창문으로 돼서 안을 다 볼 수 있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쪽으로 글을 올려서 바이럴을 시킨 다음에 업체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원고를 잘 적는 것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좋은 원고를 작성해서 올린다고 한들 결국 삭제당하면 끝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삭제 당하면은 아무리 핏에 맞는 카페, 아무리 좋은 원고를 올려도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 조회수가 잘 나오고 효과가 좀 좋다라고 하는 카페들은 그만큼 활성화가 돼 있어서 운영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페들보다는 삭제율이 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거기서 얼만큼 삭제를 안 시키고 티가 안 나게 진행을 하냐, 이게 이제 저희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삭제가 아예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짓말이고요. 삭제율을 최대한 낮추되 저희는 삭제가 되면은 무상으로 AS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AS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왜냐면은 맘카페는 사실 한 10건 올린다 해도 얼만큼 삭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삭제가 되면은 그거를 다시 올려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AI로 맘카페 원고를 작성하는데 효과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요즘에 맘카페뿐만 아니더라도 그 모든 글쓰기 자체를 AI 돌리는 게 많죠. 여기서 문제는 AI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일반적인 맘카페 바이럴 홍보와 다르게 글을 작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AI로 글 쓴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면은 굉장히 시간 단축도 많이 되고 오히려 더 좋은 퀄리티의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프롬프트에 한두 문장만 넣고 그냥 원고 10개 써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저품질 글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은 차별화된 글을 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면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광고주님들도 딱 보면 아세요. 뭐 이거 좀 AI로 쓴 것 같다, 이거 좀 문체가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식으로 바로 눈치를 채시기 때문에 AI 자체로만 작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글의 퀄리티가 딱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잘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사람이 작성하는 거랑 그리고 뭐 챗GPT 같은 거 돌려서 작성하는 거랑 딱 보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작성하는 걸 위주로 전문 작가들이 상주해서 작성을 하는 거를 위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업체들이 발행 건수를 강조를 하던데 게시글 수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효과도 비례해서 좋아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요즘에 저도 보면은 뭐 한 건에 뭐 3,000원 이런 업체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글 올리고 댓글 하나 요 정도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AS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맘카페는 그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회원분들끼리 소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글을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그 안에서 얼만큼 회원분들이랑 소통을 하냐, 이거를 더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글 올리고 댓글 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글을 올린 후에 거기에 달리는 대댓글들 있죠. 회원분들이 뭐 궁금해서 정보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회원분들이 궁금해서 정보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나 뭐 위치 이런 거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을 올린 후에도 댓글 상태를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댓글까지 달아서 후속 대응이 이루어지게끔 그 안에서 회원분들끼리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일주일 발행하고 한 일주일 뒤에 막 댓글이 달려가지고 막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한 6개월 전에 올렸던 글에 댓글이 달려서 대댓글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해주신 클라이언트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댓글에 대한 중요성, 이거를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맘카페 홍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맘카페 광고를 많은 분들이 카페에 이제 글을 올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 전부터 어떤 카페를 선택할지부터 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될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유도할지, 그리고 올린 뒤에는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통합적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설정해놓고 들어가야지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몇 건을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만 이제 승부를 보는 업체들, 게시 전부터 어떤 업체에 대한 특장점이나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업체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 노출만 많이 시켜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택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문의를 오게끔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맘카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 계속 저희가 진행하는 업체들도 문의량
상담 많이 늘어났다는 피드백이랑 뭐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정리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댓글에 그 홈페이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거기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되고요. 편한 방식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는 영업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답장을 드려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